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의 건강 MC 김호수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수면 무호흡증의 원인과 증상 또 검사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렸죠. 오늘은 수면 무호흡증의 치료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치료법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치료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지, 이 수면 무호흡증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비인후과 정용기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 정용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수면 무호흡증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오늘은 이제 또 이 치료 방법, 어떻게 우리가 이 수면 무호흡증을 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수면 무호흡증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간단하게 어떤 치료법들이 있을까요? 일단 양압기를 쓰고 계시다고 그러셨잖아요. 고통에서 벗어나셨나요? 벗어나고 있는 중인데 쓰는 것도 사실 좀 고통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에 대한 치료가 네. 사실은 의사로서 고민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한 방에 빡 낫게 해드리면 좋은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는 분도 있고 진짜 열심히 고민을 해도 잘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시간이 걸리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렵다. 왜 어려운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크게 말씀드리면 세 가지 치료법이 있어요. 첫 번째, 많이들 들어보시는 양압기. 제가 요즘에 연예인들이 TV에서 쓰고 나오시는데 제가 정말 그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분들은 TV에서 본 거에 대한 심리적 저항이 매우 낮아지기 때문에 어떤 연예인이 쓰셨습니다 그러면은 나도 써볼까 이런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일단 양압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구강장치. 우리가 이렇게 턱이 이렇게 뒤로 밀리면 이전 영상 CT에서 보여드렸는데 여기 혹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보면은 CT에서 이렇게 좁아지는 구간이 턱이 뒤로 밀리면 더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턱을 앞으로 빼는 장치, 이런 장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한 회사 제품인데 유사한 장치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다물면 자연적으로 하악을 앞으로 밀어주는 이러한 장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 또 무호흡 개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수술이죠. 저는 이비인후과 의사니까 수면 무호흡 수술도 많이 하는데 실제 코부터 호흡기까지 넘어가는 길 중에 좁아진 부분이 있으면 그걸 넓히고 또 어떤 편도나 어떤 조직이 막고 있으면 제거하고 이런 수술을 해서 넓혀줄 수 있어서 양압기, 구강내 장치, 수술, 요 세 가지가 가장 큰 치료법이긴 합니다. 네. 자, 그럼 크게 세 가지 치료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제가 사용하기도 하는 양압기에 대해서 좀 진심 어린 제가 진심으로 질문을 드릴 텐데, 자, 가장 일단 많은 분들이 양압기 치료를 하고 많은 분들도 이제 알게 되셨어요. 그러면은 양압기 치료는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양압기의 원리를 제가 가장 쉽게 어떻게 설명드리냐 하면, 왜 길 가다 보시면 이렇게 춤추는 풍선, 홍보하는 그 풍선 끄면 어떻게 돼요? 주저앉죠.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안에 기류, 공기를 흘려보내는 그 압력으로 풍선을 세우고 있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양압기는 계속, 이게 양압기가 환자가 쓰는 이제 마스크거든요. 이렇게 마스크를 쓰게 되는데 여기서 지속적으로 공기를 흘려보내주면 이 기류가 지나가면서 어느 정도의 압력을 만들고 이 압력이 아까 말한 대로 숨길이 턱 달라붙는 거를 막아줍니다. 그래서 이게 마스크고 여기 연결된 호스고 본체에서 그러한 그 기류를 만들어내고 본체와 마스크로 이루어진 장비. 그래서 효과는 제일 좋고요. 현재까지 나온 어떠한 치료법 중에 가장 좋은 효과를 보여줍니다. 확실한 효과를 보여주는데, 그럼 다 이거 쓰면 되지 않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얼굴에 쓰고 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저도 쓰고 있는데 이게 사실 좋다는 건 알지만 매일 쓰고 자는 게 너무 힘들고 가끔은 또 입이 마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게 이제 좋은 치료법이지만
조금 한계가 있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요 다음 얘기할 때 아마 자세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것 같고요. 그러면 양압기는 누구나 쓸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면 다원 검사를 해서 적어도 어느 정도 네. 기준이 되어야 양압기가 적응이 되고, 특히 우리나라 그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수면 무호흡 지수 정도에 따라 보험 급여가 되고 안 되고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양압기를 쓰고 싶다 그러면은 수면 다원 검사를 받으셔야 되고, 또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이렇게 보면 비싸 보이잖아요. 뭔가 이렇게 네, 전자장비고 막 이러니까 비싸요. 실제 뭐 가격대가 한 2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돈 주고 사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보험급여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수면 다원 검사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 적응이 돼서 처방을 받으시면 맞아요. 한 달에 2만 원 조금 안 되는 네. 금액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가끔 또 그런 분이 계세요. 나 괜찮아, 돈 많으니까 살게 막 이러시거든요. 네. 꽤 많아요, 그런 아, 분들이. 그러세요? 한 번에 그냥 사겠다. 네, 근데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서 쓰면 관리를 안 받아서 안 쓰게 됩니다. 결국은 누군가의 좀 관리를 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렇게 양압기를 쓰게 저희가 진단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럼 이걸 제가 언제까지 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평생 죽을 때까지 양압기를 끼고 자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환자분들이 되게 답답해하면서 하시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희 둘 다 지금 안경을 쓰고 있잖아요. 안경을 쓰고 눈이 잘 보이잖아요. 근데 벗으면 어때요? 잘 안 보이죠? 양압기는 치료 장비라기보다는 교정 장비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거 5년만 쓰면 돼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계속 쓰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막막하긴 한데 근데 그런 고민을 너무 하면은 쓸 수가 없어요. 그쵸? 네. 저희 참고 그림 한번 볼까요? 요거는 양압기를 실제 매일 잘 쓰는 환자의 양압기 추적 그래프거든요. 요 그래프를 보시면은 매일 양압기를 사용한 시간이 나와 있고요.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이분이 하루에 4시간 이상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의 수면 다원 검사 결과에서는 무호흡 지수가 시간당 44.9회, 30회를 넘는 중증 수면 무호흡이었거든요. 근데 양압기를 착용하는 동안에 이 양압기 요즘 나오는 기기는 성능이 좋아서 이 기류의 저항성을 측정을 해서 실제 쓰고 있는 사람이 착용 중에 무호흡이 있는지를 검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양압기를 쓰고 나서 측정된 무호흡 지수는 시간당 0.4회, 엄청 줄었네요. 거의 100분의 1로 줄었죠. 그래서 그럼 이분한테 매일 억지로 쓰게 설명을 하느냐? 아닙니다. 이분은 쓰고 나서 다음날 아침 상쾌함이 다르기 때문에 누가 쓰라고 해도 쓰지 않아요. 네. 그래서 스스로 그냥 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양압기를 계속 쓰는 거를 평생 써야 돼요. 뭐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막막하지만 네. 환자분들이 당장 사용하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개운함을 느끼거나 이렇게 되면은 알아서 잘 쓰시게 됩니다. 물론 어렵지만 막막하게 생각할 장비는 아니고 작게 시작하다 보면 적응 금방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치료 수능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도 따로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치료 수능도라는 게 양압기를 잘 쓰는 날의 비율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간과하는 게 있어요. 양압기를 쓰든 뭘 하든 우리가 잘 자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는데 치료 수능도가 안 좋은 환자들의 수면 패턴을 보면 양압기의 패턴이 아니라 수면 패턴을 보면 안 좋은 분이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수면 위생이란 말을 씁니다. 수면 위생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글쎄요. 수면 위생 깨끗하게 과연 뭘 하고 잘 깨끗하게 하고 잘 것 같죠? 네. 그 얘기는 아니고요. 네. 수면 위생이라는 건 뭐냐 하면 수면 환경을 깨끗하게 만드는, 이 깨끗의 개념이 물리적 깨끗함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잔다. 이것도 네. 제일 중요한 거. 그렇죠. 그리고 술을 줄인다. 이것도 중요한 거. 자기 전 1시간 동안은 밝은 빛을 보지 않는다. 뭐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온도를 적절하게 맞추고 자기 전에 2시간 전에 많은 음식을 먹지 않는다. 과격한 운동을 하지 않는다. 이런
중요한 것들을 지키는 것, 이게 수면 위생을 지키는 건데 양압기를 쓰시는 분들 중에 이 위생을 지키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결국은 양압기 자체의 문제보다 수면 위생이 안 좋아서 잘 못 쓰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받으면 먼저 이 환자들의 수면 위생이 어떤지를 점검을 합니다. 두 번째, 이게 해결을 했어. 근데도 잘 못 써. 그러면 이제 이런 마스크 같은 걸 교체해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아까 아나운서님께도 사전에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저는 이제 입이 마르고 이런 것 때문에 좀 불편하더라고요. 마스크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코에 끼우는 거, 뭐 입에 끼우는 거, 콧구멍에만 끼우는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요? 이게 정답이 없어요. 의사도 딱 점쟁이처럼 맞춰주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보통은 제일 무난한 걸로 처방은 하지만 적응을 못하면 바꿔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압기 치료를 받게 되고 잘 안 맞으면 처방해 주신 선생님하고 마스크에 대한 상담을 꼭 받아볼 필요가 있고요. 또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양압기를 처방할 때 압력 세팅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이 압력 값에 따라서도 불편감이 달라질 수가 있어서 뭔가 잘 안 맞으면 압력 값에 대한 상담도 또 받아볼 필요가 있어요. 방법이 사실 굉장히 더 많은데 네. 다 설명드리기 어렵지만 크게는 수면 위생, 마스크 변화, 압력 변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압기 쓴다고 불편하다고 그냥 참고 계시지 말고 의사 선생님이랑 이렇게 그렇죠. 계속 맞춰가면서 나한테 맞는 것들을 좀 적용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 다음은 치료법으로 수술에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그럼 수면 무호흡증 수술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양압기가 불편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수술 받고 싶다 하면은 수술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마 아니겠죠? 네. 전 이비인후과니까 어떤 분들은 이미 본인이 정해서 오세요. 저 수술 받으러 왔어요. 예. 무슨 수술이야? 그러면 코골이 수술 받으러 왔다고, 무호흡 수술 받으러 왔다 얘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은 정답이라기보단 의사들의 한 10% 정도의 견해 차이는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먼저 수술을 안 권합니다. 수술이 혹시 필요해 보이는 환자라 할지라도 양압기를 보통 먼저 권하는 편이고요. 네네. 그럼 언제 수술을 하느냐? 저희가 수술이라는 건 뭔가 넓혀주거나 제거하거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조에 일단 문제가 있어야 수술을 권합니다. 참고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볼까요? 이게 달라 보이지만 같은 환자의 사진입니다. 이 환자는 수면 무호흡 지수가 시간당 53회인 환자의 구강 내시경 사진이거든요. 목젖 아래 보이는 게 양쪽 편도입니다. 네네. 편도가 굉장히 많이 커져 있고 그리고 편도를 싸고 있는 막이 늘어져 있고 그래서 이 환자는 수술을 했어요. 편도 절제술을 했고 편도 주변의 점막을 조금 당겨주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강 기도가 확장이 되었고 수술 후 무호흡 지수가 시간당 19로 굉장히 많이 줄었죠. 굉장히 많이 줄었고 환자도 만족하고 이 환자는 수술할 때 구강만 하는 게 아니고요. 코도 같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무호흡이라는 거는 한 곳에 폐쇄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 폐쇄이기 때문에 코도 조금 더 넓혀주면은 수면 중 기류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들이 보실 때 왼쪽에 있는 두 장의 사진은 수술 전 기강 사진이고요. 비중격이 왼쪽으로 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서 오른쪽처럼 양쪽을 똑같이 맞춰주면은 코로 숨 쉬는 것도 좋아지고 이 코로 숨 쉬는 게 좋아지는 거는 그 구강 호흡에도 영향을 주고 전반적인 상기도 호흡을 호전시키기 때문에 보통 요즘은 수술할 때 한 곳만 수술하는 게 아니고 수술을 결정하면 코, 목 여러 군데를 동시에 수술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술을 뭐 다 받을 수는 없는 거지만 수술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수술의 장점은 수술의 효과가 딱 좋으면 다른 걸 더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한 번에 효과가 빡 나타나는. 양압기를 쓸 필요도 없고 끝나죠. 근데 단점은 우리가 수술을 성공했다라고 평가할 때 무호흡이 없어지는 걸 성공이라고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없애지 못해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절반 이상으로 감소시키면 보통 성공했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물론 다른 기준이 더 있긴 하지만
간단하게는 그렇습니다. 따라서 수술을 해서 많이 좋아져도 무호흡이 조금 남는다는 문제가 있고요. 또 저희들이 많은 연구를 해서 아무나 수술하는 게 아니라 골라서 수술을 합니다. 수술을 하면 안 좋을 것 같은 사람, 좋을 것 같은 사람 다 분류를 해서 좋을 것 같은 사람을 골라서 수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공률이 한 70%, 60%쯤 돼요. 다시 말하면 골라서 수술을 해도 한 30%의 환자는 많이 좋아지지 않아요. 그 이유가 구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기능이 떨어진 건 저희가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60대가 되면 수술을 권하지 않습니다. 수술을 해도 효과가 많이 떨어져요. 이미 그 근육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따라서 수술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 그래서 수술을 받고 싶으신 분들도 일단 의사를 만나서 수면다원 검사하고 구강구조, 비강구조, 호흡구조에 대한 평가를 받고 한번 결정을 하면 실제 수술로 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그래서 장단점이 너무 확실하고요.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수면다원 검사를 했는데 무호흡이 너무너무 심해요. 이거를 양압기로 해결하려면 압력이 굉장히 높게 걸립니다. 그럼 못 견뎌요, 환자가. 압력이 너무 세게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거 환자를 수술을 합니다. 수술을 해서 코를 넓혀주고 목을 넓혀준 다음에 양압기를 또 씌우는 거예요. 대신 양압기를 씌울 때 수술하기 전보다 낮은 압력으로 씌울 수가 있어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압기를 사용하는 방법, 또 수술을 하는 것의 장단점들도 알아봤는데 그 전에 아직 수면 무호흡증이 심하지 않으신 분들 좀 예방하는 방법도 혹시 있습니까? 예방하는 방법. 아나운서님은 뭐 같으세요? 예방하는 방법? 예방하는 방법이요? 아까 말씀드린 수면 위생을 잘 지키고. 거기 뭐가 있었죠? 술이 있었어요. 아, 예. 매일 술을 드시고 코를 고고 수면 무호흡 생기면 술을 안 마시면 되는데 그렇죠. 보통 환자분들이 술을 안 마실 생각은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건강한 생활을 하시면 돼요. 술을 줄이고 또 중요한 거, 체중이 늘어나면 갑자기 안 골던 코를 고는 거. 보통 이제 우리나라는 결혼을 하면 남편분 체중이 늘어야 미덕인 것처럼 다 늘죠. 그럼 딱 어떻게 오시는지 아세요? 결혼한 지 3년 됐어요. 남편이 코를 골아요. 아, 네. 그럼 언제부터 골았어? 2년 됐습니다. 결혼 때는 안 골았대요. 결혼하고 살이 막 찌는 거예요. 그럼 안 골던 코를 골아요. 나이는 분명히 젊은데 살이 찌면 요런 데 살이 붙잖아요. 이게 안쪽에도 붙어요. 결국은 잘 때 숨 쉬는 길을 바깥에서 누릅니다. 그래서 술, 그다음에 체중 조절, 이 두 가지가 너무 누구나 아는 건데 어렵고요. 그리고 예방법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유럽 쪽에 굉장히 그 고산지대에서 긴 나팔, 악기. 네, 그거를 부는 부족이 무호흡이 없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거를 계속 불어대니까 호흡근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네요. 거기서 의사들이 착안을 해서 수면 무호흡을 줄이기 위한 호흡 운동이 있습니다. 네. 똑같이 부는 것처럼 혀를 강화하고 볼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유튜브 검색하면 많이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해볼 수 있어서 이런 예방법으로 100% 예방은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수면 무호흡 예방법이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건강한 삶을 살면 무호흡이 많이 줄어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운동도 하고 아까 말씀해 주신 이 호흡 방법도 한번 연습해 봐야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잠자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잠을 생각하는데 결국 잘 자는 건 여러분들이 깨어있을 때 생활이 여러분들의 좋은 잠을 만드는 겁니다. 따라서 너무 원론적인 얘기긴 하겠지만 수면 위생 말씀을 정말 많이 드리고 싶고요. 무호흡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면 위생이 중요해서 가능하면 비슷한 시간에 잠들고
음주를 양을 줄이고 체중 조절하고 이런 것들을 잘 하면 수면 상태가 또 좋아지고요. 또 그런 것들이 조절했는데 무호흡이 있다. 사실 수면 무호흡은 너무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간과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의학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고, 또 제 환자분 중에 손잡으면서 막 감사하다고, 다른 세상이 열렸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치료를 받으면 분명 너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두드리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좋은 장점은 여러분들이 방문하실 수 있는 수면의학을 전공한 의사들이 너무 많아요, 주변에. 네.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방문하셔서 진단해 보시고 그에 따라 치료를 받으시기를 적극 권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비인후과 정용기 교수님과 함께 수면 무호흡증의 다양한 치료법과 또 예방법에 대해서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이 수면 무호흡증은 우리의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심내혈관 질환 같은 우리 건강에도 분명히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잘 관리를 하고, 또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전문의를 찾아서 함께 상의도 하고 치료도 꼭 받으셔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수님과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우리 삼성서울병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건강해지시기를 기원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